세상에서 토익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사 그러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과거 분사도 어떤 모양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는 이때 분자가 나눌 분자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과 과거 분사라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과거 분사 그러면 과거라는 말에 영어 앞글자를 따서 past의 과거, past의 앞글자죠. 그 다음에 분사 participle이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줄임말로 pp라고 부르는 표현이 됩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이렇게 ing를 붙여서 쓰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서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이 형태는 해석할 때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뭘 하고 있다 라는 말은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다, 즉 진행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진행이라는 건 알아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과거 분사는 현재 분사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고 있는의 상대적인 개념이 어떻게 된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또는 어떻게 되어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의 상대적인 개념은 완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능동의 상대적인 개념은 수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차이점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는 품사적으로 따졌을 때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형용사에 대해서 앞에서 학습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형용사의 뜻은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다. 그런데 명사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명사 수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 수식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수식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그래서 합쳐보면 명사 수식이라는 말은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누가요? 형용사가, 그죠? 그래서 요걸 줄여서 명사를 수식하는 건, 즉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예요 라고 줄여서 명수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명수형은 무한도전 2인자, 1인자는 유재석이죠. 그러면 1인자, 2인자가 있을 때 한 명을 뺀다 라고 하면 당연히 2인자가 빠지겠죠. 그래서 명수형은 2인자니까 빠질 수 있다, 즉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가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자리가 명사 앞, 명사 뒤 자리가 되겠죠. 명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명사 앞에 형용사, 그리고 명사 뒤에도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분사가 형용사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형용사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명사 앞
앞에 오는 분사가 있고요. 명사 뒤에 오는 분사가 있습니다. 근데 고득점 학생들도 분사 파트에 가면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분사는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분사에서 공식을 3가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공식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경우에 공식 1번, 어떤 경우에 공식 2번,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공식 3번을 써야 되는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문제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앞에 분사가 왔을 때가 1번 공식에 해당돼요. 자, 1번 공식은 명사 앞에 분사가 왔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식은 명사 뒤에 분사가 왔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사 앞에 이렇게 분사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분사는 현재 분사, 동사 원형 ing, 과거 분사, pp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1번 공식에 해당되는 명사 앞에 오는 분사는 2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석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찍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석적인 부분은 이렇게 명사 앞에 분사가 오면 이 명사를 주어로 놓고 해석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분사는 뭐가 되냐면 동사처럼 놓고 해석을 하십시오 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분사가 놓이면 명사를 주어로, 분사를 동사로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시는 겁니다.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해석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이에요. 당연히 능동이면 동사 원형에 ing를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럼 시간을 너무 길게 끌지 마시고 바로 주어가 동사 되다 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잘 돼요. 그럼 수동입니다. 그럼 pp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여기 주어가를 빼고 주어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답이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십시오. 주어가라고 하셔야 되지 주어를 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inished product 또는 a finishing product 이렇게 product가 제품이라는 명사인데요. 명사 앞에 지금 분사가 온 형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공식은 명사 앞에 분사가 왔을 때 한정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를 주어처럼 해석하고요. 분사를 동사처럼 해석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품이 끝내요. 이상하죠? 그러면 제품이 끝내지게 돼요 라고 해도 이상합니다. 자, 이 경우는 내가 어떤 단어를 알고 있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예요. 찍는 방법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 방법을 사용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뜻을 조금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finish를 완성하다 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끝낸다는 건 완성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완성하다 라고 바꿔봅니다. 제품이 완성해요. 이상하죠? 그럼 바로 망설이지 말고 제품이 완성돼요.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그런데 해석이 잘 됐죠? 주어가 동사 되다 라고 해석이 잘 되면 아까 수동이 잘 어울리는 거다 라고 얘기했었고 pp가 답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pp를 정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할 때 앞에 나온 분사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찍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사 앞에 분사가 나왔는데 이 분사의 뜻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해석이 안 되니까 답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찍는 방법은 명사 앞에 분사가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70~80%는 PP가 답입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분사가 나왔을 때는 1번 정석적인 방법으로 명사를 주어처럼 분사를 동사로 놓고 해석을 해보고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해석이 잘 되면 능동, ing가 답이죠. 주어가 동사 되다라고 해석이 잘 되면 수동, pp가 답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찍는다. 찍을 때는 명사 앞에 ing나 pp 중에서 pp를 정답으로 쓴다. 이게 분사 1번 공식입니다. 분사 2번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사 2번 공식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명사 뒤에 분사가 왔을 때 써먹어요. 명사 뒤에 분사가 왔을 때.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명사 뒤에 분사라고 했으니까 ing 또는 pp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근데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명사 뒤에 ing 또는 명사 뒤에 pp가 오면 이 명사와 ing 그리고 pp 사이에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to be가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being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전부 다 뒷부분이 비동사로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 만약에 ing가 답이라면 전부 다 bin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연결동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연결동사 세 가지는 진행형, 수동형, 완료형. 진행형은 비동사원형의 ing, 수동형은 pp였죠. 완료형은 have pp였습니다. 얘네들이 나왔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능동, 수동 따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bing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려면 능동, 수동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동은 bpp라고 얘기했고 bpp가 아닌 건 전부 다 능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bing는 수동이 아니죠. 당연히 능동이고요. 능동인 경우에는 이 마지막 동사의 자동사, 타동사 여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타동사로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타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하죠? 명사가 필요하고 이 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동이면 자타 따져서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명사,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pp가 만약에 답이다 라고 한다면 앞에 비동사가 다 있죠. 그러면 bpp가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수동형 얘도 능동, 수동 따져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bpp라는 걸 알고 있죠. 수동이에요. 그러면 수동이면 완전한 문장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는 명사, 목적어를 쓰면 안 돼요. 대신에 완전한 문장 뒤에 잘 쓸 수 있는 거, 잘 들어가는 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전명구, 투부정사, 부사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